남편이 떠난 후 15년 만에 처음이에요. 촛불빛 아래 내 목소리는 작게 떨렸어요. 이른의 나이에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저도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달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고 우리의 그림자가 벽에 겹쳐 하나로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혜순입니다. 70세의 소개팅 앱으로 만난 낯선 남자와 하룻밤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일은 제 인생 70년을 살면서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었죠. 저처럼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뜻밖의 행복 이야기를 들으시려면 영상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이야기 시작할게요. 야, 혜순아, 혼자 사는 게 심심하지 않아? 내가 좋은 거 깔아줄게. 한 달 전 동창회에서 벌어진 일이 생각났어요. 미숙이가 내 핸드폰을 낚아채더니 뭔가를 설치하기 시작했죠. 뭐 하는 거야, 미숙아. 내가 핸드폰을 다시 가져오려 했지만 미숙이는 이미 설치 버튼을 누른 뒤였어요. 요즘 우리 또래들도 많이 쓴다니까. 내가 조카한테 들었어. 핸드폰으로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대. 한번 써봐. 그렇게 말하는 미숙이의 눈빛은 장난기로 반짝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창밖만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또 다른 친구 영자가 물었던 말이 떠올랐어요. 혜순아, 오늘이 남편 기일이었나? 아니, 이제 15년이 다 되어가. 15년 전 남편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후 저는 혼자였어요. 아이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고 시립도서관 사서로 40년을 근무하다 5년 전 은퇴한 뒤로는 더욱 고요한 나날이었죠. 텅 빈 아파트에 돌아와 신발을 벗으며 핸드폰 알림이 울렸어요. 프로필을 완성해 주세요. 소개팅 앱 알림이었어요. 동창회에서 미숙이가 억지로 내 휴대폰에 깔아놓은 것이었죠. 내가 화장실에 간 사이 장난삼아 몰래 설치해 놓은 앱이었어요. 지우려다 문득 호기심이 생겼죠. 나 같은 늙은이가 무슨 소개팅이야. 거울 앞에 선 내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손가락은 이미 앱 아이콘을 누르고 있었죠. 화면에는 노인들을 위한 소개팅 앱이 켜져 있었어요. 점점 늘어나는 실버 세대를 위한 앱이라고 했죠. 프로필 사진을 올리는 일이 가장 어려웠어요.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매만졌죠. 결국 진한 봄 벚꽃 아래서 찍은 사진을 선택했어요. 살짝 미소 짓고 있는 모습이 그래도 괜찮아 보였으니까요. 강혜순, 70세, 은퇴한 사서, 책과 차 마시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기소개는 이것이 전부였어요. 말수적은 제 성격답게 간결했죠. 앱을 설치한 후 몇 주간 저는 그저 다른 사람들의 프로필을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을 보냈어요. 가끔씩 메시지가 오기도 했지만 대부분 어색한 인사로 시작해 곧 흐지부지 되고 말았죠. 독서 모임에서 만난 미숙이가 물었어요. 혜순아, 그거 써봤어? 내가 깔아준 앱 말이야. 아직. 그냥 구경만 하고 있어. 내 대답은 항상 같았어요. 도대체 뭘 기다리는 거야? 용기 내야지. 너도 계속 혼자 살 거야? 미숙이가 언제나처럼 다그쳤어요.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결심했어요. 그래, 혼자 여행이라도 다녀올까. 늘 가보고 싶었던 강릉. 젊었을 때는 아이들 때문에, 중년에는 일 때문에 미뤄두었던 그곳으로 홀로 떠나기로 했어요. 작은 가방 하나 들고 기차에 올랐죠.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오랜만에 자유로움을 느꼈어요.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온전한 하루가 주는 평화. 하지만 그 평화 속에도 묘한 텅 빈 느낌이 있었죠. 강릉 바다에 도착해서 조용히 파도 소리를 들으며
모래사장을 걸었어요. 해가 기울기 시작하자 배가 고파왔고 근처 횟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기로 했죠. 혼자 오셨어요? 자리가 많이 없는데. 식당 직원의 물음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메뉴판을 들여다보는데 문득 휴대폰이 울렸죠. 소개팅 앱이었어요. 평소라면 무시했을 알림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오늘은 열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우연히 같은 지역에 계신 것 같아서 메시지 드립니다. 혹시 이번 저녁 함께할 자리 있으실까요? 발신자는 조동현 72세였어요. 프로필 사진 속 그는 흰 머리에 단정한 옷차림의 신사였죠. 자기소개에는 전직 출판사 편집자, 현재는 글을 쓰며 지냅니다. 바다와 책을 좋아합니다. 라고 적혀 있었어요. 잠시 망설였어요. 낯선 남자와의 만남. 70년을 살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어쩐지 오늘만큼은 평소와 다른 선택을 하고 싶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죠. 저는 지금 경포대 근처 경은횟집에 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야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실감이 났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지우고 싶었지만 이미 발송됐다는 표시가 떠 있었죠. 20분 후에 도착하겠습니다. 창가 자리에 계시면 찾기 쉬울 것 같습니다. 화장실로 달려가 거울 앞에 섰어요. 얼굴에 화색이 돌고 눈이 반짝이는 것이 보였죠. 마치 첫 소개팅에 나가는 소녀처럼 설렜어요. 내가 정말 미쳤나 봐. 마음속 한 구석에서는 불안함이 솟구쳤어요. 낯선 사람을 만나는 위험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죠. 하지만 직감이 말했어요. 오늘 이 만남은 특별할 것이라고. 20분 후 문이 열리고 연두색 바람막이를 입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그는 식당 안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창가에 저를 발견하고는 조심스레 미소 지었죠. 강혜순 씨 맞으신가요?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천천히 제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조동현입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첫 만남이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둘 다 책을 좋아한다는 공통점으로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죠. 동현 씨는 출판사에서 일하며 만났던 작가들 이야기를, 저는 도서관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화들을 나누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대화는 더 깊어졌어요. 젊은 시절의 꿈, 결혼 생활, 자녀들 이야기, 그리고 나이 들어가며 느끼는 외로움까지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이해하는 듯 했죠.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쯤 동현 씨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해변을 따라 산책이라도 할까요? 날씨가 좋은데. 달빛이 바다 위로 긴 빗줄기를 그리고 있었어요. 저는 약간의 망설임 끝에 고개를 끄덕였죠. 두 사람은 조용히 바닷가를 걸었어요. 가끔 어깨가 스치고 손이 스치기도 했지만 서로 모른 척했죠. 그렇게 1시간쯤 걸었을까. 내가 추위에 약간 떨자. 동현 씨는 자신의 연두색 바람막이를 벗어 내 어깨에 살며시 얹어주었어요. 감사합니다. 나는 작게 속삭였죠. 아닙니다. 제가 감사하죠. 오늘처럼 좋은 밤에 좋은 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동현 씨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났어요. 바닷가 펜션들 앞을 지나가며 동현 씨가 말했어요. 제가 여기 하룻밤 묵을 예정인데 차라도 한잔 하실래요? 내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죠. 동현 씨는 서둘러 말을 이었어요. 아, 그냥 차만 불편하시면 여기서 헤어져도 됩니다. 내 심장 소리가 바다 소리보다 크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70년 인생에서 이런 선택의 순간은 처음이었죠. 차 한 잔 정도는 괜찮을 것 같네요. 마침 내 입을 열었을 때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펜션 방은 작지만 깔끔했어요. 창문 너머로 바다가 보였죠. 동현 씨는 약속대로 차를 끓였어요. 우리는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밤바다를 바라보았죠. 혼자 사는 건 때로는 너무 고요해서 무서울 때가 있어요. 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저도 그래요. 특히 밤이 깊어질 때면. 동현 씨가 공감하듯 대답했어요. 우리의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수십 년간 쌓여온 외로움이 서로의 눈빛에서 익혔죠. 동현 씨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고 나는 망설임 없이 그 손을 잡았어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어요. 70년을 살아오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설렘과 따스함이 우리를 감쌌죠. 내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동현 씨의 다정한 손길에 내 마음은 조금씩 열렸죠. 괜찮으세요? 동현 씨가 내 이마에 입을 맞추며 물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죠. 이상하게도 부끄러움보다는 평온함이 더 컸어요. 마치 오랫동안 알아왔던 사람처럼 편안했죠. 우리는 서로의 주름진 피부와 흰 머리카락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나이 든 몸이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젊은 영혼이 살고 있었죠. 두 사람의 호흡이 하나가 되어가는 동안 나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이것이 사랑일까? 아니면 그저 외로움을 달래는 것일까?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바다 소리를 배경으로 우리는 서로의 팔 안에서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내가 눈을 떴을 때 옆자리는 비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동현 씨가 화장실에 가 있나 싶었지만 방 안 어디에도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옷장에 걸려있던 연두색 바람막이도 사라졌어요. 허둥지둥 휴대폰을 찾아 앱을 열었어요. 하지만 어제까지 있던 조동현의 프로필이 보이지 않았죠. 그와 나눈 메시지들도 모두 사라졌어요. 마치 모든 것이 꿈이었던 것처럼. 이럴 수가. 내 가슴에 허전함이 몰려왔어요. 어제의 따스했던 모든 순간들이 거짓이었던 걸까요? 하지만 내 몸에 남아있는 그의 향기와 온기는 분명 꿈이 아니었어요. 나는 천천히 짐을 챙겨 펜션을 나섰어요. 밝은 아침 햇살 아래 바다는 어제와 같이 아름다웠지만 내 마음은 이상하게 무거웠어요. 그래도 좋은 추억이었어. 자신을 위로하며 나는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에 몸을 실었어요.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어쩌면 인생이란 이런 것인지도 모른다고. 잠시 스쳐 지나가는 행복의 순간들. 모든 만남에는 이별이 있고 모든 시작에는 끝이 있는 것처럼. 하지만 이 여행에서 나는 중요한 것을 배웠어요. 70세에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다는 것을. 그리고 내 가슴 속에는 여전히 따뜻한 사랑을 품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온 나는 일상으로 복귀하려 노력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차를 마시고 책을 읽고 가끔 동네 공원을 산책하는 평범한 일상. 하지만 무엇을 해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어요. 일주일 뒤 또다시 독서 모임에서 미숙이를 만났어요. 혜순아, 어디 갔다 왔어? 얼굴이 달라 보여. 나는 잠시 망설였어요. 강릉에서의 일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그날 밤의 기억은 내게 너무 소중하고 사적인 것이었어요. 그냥 혼자 강릉 여행 다녀왔어. 혼자? 누구 만나러 간 거 아니야? 미숙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무슨 소리야. 그냥 바다 보러 갔다 왔어. 하지만 미숙이는 날카롭게 나를 바라봤어요. 설마 그 앱으로 누구 만났어? 나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걸 느꼈어요. 미숙이는 눈을 크게 뜨더니 소리를 질렀어요. 정말 만났구나. 어떤 사람이야? 연애했어? 쉿, 조용히 해.
나는 주위를 둘러보며 소리를 낮췄어요. 그냥 식사만 같이 했어.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다시는 못 만날 것 같아. 왜? 연락처도 안 받았어? 아니, 그날의 허전함이 다시 밀려왔어요. 그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어. 미숙이의 얼굴에 걱정이 스쳤어요. 혹시 사기꾼 아니었어? 돈 같은 건. 아니, 그런 거 없었어. 그냥 이유 없이 사라졌어. 그날 이후로도 나는 계속 앱을 확인했어요. 혹시 조동현이라는 이름이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하고요.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그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나고 나는 마침내 앱을 삭제했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걸 인정한 거죠. 하지만 그날 밤의 기억은 여전히 선명했어요. 마치 어제 일처럼 인생은 계속하는 거야. 내가 자주 되뇌던 말이었어요. 남편이 떠났을 때도, 아이들이 독립했을 때도, 은퇴했을 때도 그렇게 생각하며 버텨왔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시간은 흘렀어요.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죠. 나는 새로운 취미를 찾았어요. 평생교육센터에서 수채화 강좌를 등록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죠. 그림을 그리는 동안은 다른 생각이 들지 않아서 좋았어요. 이번 주에 특별 강연이 있어요. 유명한 작가가 오신대요. 수채화 강사가 알려줬어요. 책과 함께하는 인생. 후반의 지혜라는 주제래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석하세요. 책과 관련된 강연이라니 당연히 관심이 갔어요. 사서로 40년을 일했는데 책 이야기는 언제나 흥미롭죠. 강연 당일 나는 평생교육센터 강당에 앉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대부분 나와 비슷한 연령대의 노인들이었어요. 오늘 강연을 해주실 분은 인생의 황혼, 마음의 서재를 비롯한 여러 저서를 내신 조동현 작가님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그 순간 내 심장이 멈추는 듯 했어요. 귀가 잘못 들은 건가? 하지만 무대에 올라온 사람을 보는 순간 내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는 바로 그날 밤의 그 사람, 조동현 씨였어요. 무대 위에 선 그는 연두색 바람막이는 없었지만 단정한 차림의 그 남자는 분명 강릉에서 만났던 조동현 씨였어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날 뻔했지만 간신히 진정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내 기억 속 그대로였어요. 낮고 부드러운 음색이 강연장을 채웠죠. 저는 오늘 책이 우리 인생의 후반부를 어떻게 풍요롭게 만들어주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70년을 살다 보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인생은 끝없는 독서와도 같다는 것을요. 나는 그의 모든 말과 몸짓에 집중했어요. 그는 때때로 청중을 둘러보았고, 한 번은 내가 앉은 방향을 바라보았지만, 나를 알아본 기색은 없었죠. 역시 그냥 하룻밤의 관계였을 뿐이었나. 내 마음이 조금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강연은 정말 좋았어요. 동현 씨는 책을 통해 자신이 어떻게 아내의 죽음을 극복했는지, 어떻게 노년의 고독과 마주했는지를 진솔하게 이야기했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가슴에 와닿았죠. 인생의 어느 순간 우리는 모두 길을 잃습니다. 하지만 책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때로는 책이 아닌 사람이 우리를 길에서 구해주기도 합니다. 그 말에 내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혹시 그도 그날 밤을 기억하고 있는 걸까요?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어요. 나는 손을 들고 싶은 충동이 있었지만 참았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질의응답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내 딸 미경이 전화로 연락이 왔어요. 엄마, 어디에요? 같이 저녁 먹기로 약속했잖아요. 아차, 깜빡했어요.
오늘 미경이와 만나기로 약속했던 거였죠. 하지만 지금 그냥 가버릴 수는 없었어요. 미경아, 미안. 지금 중요한 일이 있어. 조금 늦을 것 같아. 전화를 끊고 나는 용기를 내어 사인회 줄에 섰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책을 들고 줄을 서 있었죠. 내 차례가 될 때까지 심장은 계속 빠르게 뛰었어요. 드디어 내 차례가 됐어요. 동현 씨는 미소 지으며 나를 바라봤어요. 처음에는 평범한 미소였지만 곧 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이내 놀라움으로 변했죠. 강혜순 씨,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억하시는군요. 어떻게? 여기서. 우리는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주변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그 순간엔 그와 나만 존재하는 것 같았죠. 혹시 잠시 따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동현 씨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이후 계속 궁금했던 질문들이 머릿속에 맴돌았으니까요. 다른 사람들의 사인회가 끝날 때까지 나는 가장자리에서 기다렸어요. 마지막 사람이 떠나자 동현 씨가 내게 다가왔어요. 커피라도 함께 할까요? 센터 내 작은 카페에 앉아 우리는 잠시 침묵했어요.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여기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동현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도요. 하루아침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신 분과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내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났어요. 동현 씨의 표정이 미안함으로 가득 찼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설명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사라지셨어요? 적어도 인사라도 하고 가셨다면. 동현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날 아침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제 아내의 오빠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고 부산에 계셨는데 바로 가봐야 했습니다. 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하지만 아내가 돌아가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10년 전에 떠났죠. 하지만 아내의 가족들과는 여전히 연락하며 지냅니다. 특히 그분은 저에게 형님 같은 분이셨어요. 동현 씨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급하게 나가면서 메모라도 남길까 했는데 펜을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어떤 말을 남겨야 할지도 모르겠더군요. 하룻밤의 인연이었지만 단순한 만남 이상으로 느껴졌거든요. 나는 묵묵히 그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앱도 지우셨나요? 아, 그게 동현 씨가 머쓱한 표정을 지었어요. 사실 그건 의도한 게 아니었어요. 부산으로 가는 길에 폰을 분실했거든요. 택시에 두고 내렸는지 아니면 누군가 훔쳐갔는지 결국 새 폰을 사야 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앱들이 지워졌죠. 소개팅 앱도 그중 하나였고요. 하지만 다시 설치해서 저를 찾아볼 수도 있었잖아요? 동현 씨의 표정이 더욱 미안해졌어요. 맞아요. 사실 그러려고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망설여졌어요. 제가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는데 다시 나타나면 혜순 씨가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그리고 솔직히 저도 제 감정이 혼란스러웠어요. 오랜만에 느낀 설렘이었지만 그게 진짜 감정인지 아니면 그저 외로움 때문인지. 그의 솔직한 고백에 내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그래서 책을 쓰셨군요. 노년의 사랑에 관한. 동현 씨가 놀란 듯 나를 바라봤어요. 기억하고 계셨군요. 네. 그날 밤의 경험이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글을 썼죠. 우리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동현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지금도 그 앱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삭제했어요. 2달을 기다렸지만 당신이 나타나지 않았어. 동현 씨의 눈에 후회의 빛이 스쳤어요. 그리고 그는 용기를 내어 내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그날 밤은 제게 특별했어요. 혜순 씨도 그렇다면 다시 시작해 볼 수 있을까요? 내 마음에 따스함이 번졌어요. 하지만 나는 아직 망설였어요. 어떻게 믿을 수 있죠? 또 사라지지 않으리란 보장이. 동현 씨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번엔 정말로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그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건넸어요. 이제는 제 연락처도 있으니까요. 나는 미소를 감추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도 자신의 전화번호를 메모해 그에게 건넸어요. 천천히 다시 알아가는 게 어떨까요? 내가 제안했어요. 동현 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것보다 좋은 제안은 없겠네요. 그날 이후 우리는 조심스럽게 관계를 이어나갔어요. 첫 약속은 내가 40년간 근무했던 시립도서관이었죠. 은퇴했지만 여전히 내게는 의미 있는 공간이었으니까요. 여기서 40년을 보냈어요. 도서관 구석구석을 소개하며 말했어요. 동현 씨는 진심 어린 관심으로 내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한 곳에서 그렇게 오래 일하셨다니. 당신도 출판사에서 오랫동안 일하셨잖아요. 네, 하지만 저는 몇 군데를 옮겨 다녔어요. 혜순 씨처럼 한 곳에 뿌리 내리지는 못했죠. 도서관 카페에 앉아 차를 마시며 우리는 지난 몇 개월간의 일들을 나누었어요. 동현 씨는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던 처형의 회복 과정과 책 집필에 관한 이야기를, 나는 수채화 교실과 독서 봉사활동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그날 이후로 많이 변하셨네요. 동현 씨가 말했어요. 나는 살짝 미소 지었어요. 그날 밤이 저에게 무언가를 깨닫게 해줬어요. 아직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에 늦지 않았다는 걸요. 동현 씨의 눈빛이 따뜻해졌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날 이후로 글을 쓰는데 더 용기가 생겼어요. 그렇게 첫 만남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두 번째 약속으로 이어졌어요. 이번에는 동현 씨가 자주 가는 북카페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함께 야외 음악회를 관람했죠. 만남이 거듭될수록 우리의 대화는 더 깊어졌고 서로에 대한 이해도 커져갔어요. 처음에는 서로의 취향과 생활 습관에 관해 이야기했지만 점차 과거의 상처와 두려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 나누게 되었죠. 사실 그날 밤 이후로 당신을 많이 생각했어요. 어느 날 내가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동현 씨는 내 손을 꼭 잡았어요. 저도요. 그날 이후로 혜순 씨가 제 글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그렇게 두 달이 지났을 무렵 동현 씨는 내게 조심스러운 제안을 했어요. 딸에게 우리 사이를 이야기해도 될까요? 나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제 우리의 관계는 단순한 친구 이상이 되어 있었지만 가족에게 알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죠. 괜찮을까요? 우리 나이에. 동현 씨는 진지하게 말했어요. 나이가 중요한가요?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잖아요. 결국 나는 동의했고 미경이에게 동현 씨와의 관계를 털어놓았어요. 처음에 미경이는 놀랐지만 곧 내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죠. 엄마가 행복하다면 저도 기뻐요. 그분이 정말 좋은 분이라면요. 동현 씨도 자신의 절친한 친구들에게 나를 소개했어요. 모두가 우리의 늦은 만남을 축하해 주었죠. 봄이 무르익어 갈수록 우리의 관계도 깊어졌어요. 우리는 함께 아침 산책을 즐기고 책을 읽으며 의견을 나누고 서로의 손자 손녀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들려주었죠. 하지만 모든 관계가 그렇듯 우리 사이에도 작은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나는 규칙적인 생활을 좋아했지만 동현 씨는 영감이 떠오를 때 밤늦게까지 글을 쓰곤 했죠. 나는 조용한 시간을 즐겼지만 동현 씨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어요. 오늘 저녁에 지인들과의 모임이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어느 날 동현 씨가 제안했어요. 나는 망설였어요. 글쎄요.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괜찮아요. 다들 좋은 사람들이에요. 혜순 씨를 만나고 싶어 해요. 결국 나는 동현 씨의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모임 내내 불편함을 느꼈어요. 모두 동현 씨의 문학과 출판계 친구들이었고 나는 대화에 끼지 못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조용히 말했어요. 다음번에는 그런 자리에 가지 않았으면 해요. 저와는 맞지 않아요. 동현 씨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죠. 미안해요. 제가 배려가 부족했네요. 앞으로는 혜순 씨가 불편해할 만한 자리에는 함께 가자고 하지 않을게요. 그렇게 우리는 첫 갈등을 솔직한 대화로 해결했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관계는 더욱 단단해졌죠. 시간이 흐르며 우리는 서로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어요. 주말이면 함께 시간을 보내고, 평일에는 각자의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전화와 메시지로 소통했죠. 동현 씨는 내 수채화 전시회에 가장 먼저 축하해 주러 왔고, 나는 동현 씨의 새 책 출간 행사에서 가장 앞자리에 앉았어요. 우리는 서로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갔죠. 요즘 들어 자꾸 웃으시네요. 어느 날 미경이가 내게 말했어요. 조 선생님 만나시고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나는 부끄러운 듯 미소 지었어요. 그래, 그런가 보네. 엄마가 행복하셔서 저도 기뻐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엄마가 이렇게 활기차신 적이 없었거든요. 내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으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내려놓을 수 있었죠. 동현 씨는 종종 내게 시를 써주었어요. 그것은 화려한 연애시가 아닌 깊은 이해와 존중이 담긴 글이었어요. 나는 그 시들을 모아 작은 수첩에 붙여두고 자주 꺼내보곤 했죠. 난생 처음 경험하는 일이에요. 어느 날 내가 말했어요. 이 나이에 이런 설렘이라니. 사실 나는 내심 걱정도 많았어요. 이웃들의 시선, 나이 든 여자가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다는 것에 대한 편견, 그리고 무엇보다 내 건강 문제가 그를 힘들게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나는 몇 년 전부터 가끔씩 관절염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었거든요. 괜찮아요. 동현 씨는 내 마음을 읽은 듯 말했어요. 우리는 서로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름도, 아픔도, 모든 것을. 그의 말에 나는 용기를 얻었어요. 내가 젊었을 때는 늘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나만의 행복을 찾아도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죠. 미경아, 나 이번 주말에 동현 씨와 여행 가려고 해. 어느 날 내가 딸에게 전화로 말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미경이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행이요? 둘이서요? 그래, 문제인디? 내가 당당하게 물었어요. 잠시 침묵 후 미경이가 대답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엄마가 이렇게 적극적인 모습이 신선해서요. 좋은 시간 보내세요. 나는 미소 지었어요. 딸이 내 선택을 존중해주는 모습이 고마웠죠. 그렇게 나와 동현 씨는 함께 2박 3일 여행을 떠났어요. 목적지는 처음 만났던 강릉이었죠. 기억나세요? 이 기차역에서 처음 만났죠? 동현 씨가 강릉 기차역에 내리며 말했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당신은 횟집에서 처음 만났어요. 아, 맞다. 동현 씨가 웃었어요. 그때는 제가 너무 긴장해서 기억이 혼란스러웠나 봐요. 우리는 웃으며 그날 처음 만났던 횟집을 찾았어요. 놀랍게도 가게 주인이 우리를 기억하고 있었죠. 아, 그때 그 커플 아니세요? 작년 봄에 오셨던.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말했어요. 나는 얼굴이 붉어졌어요. 기억하고 계셨네요. 당연하죠. 요즘 어르신 커플은 드물잖아요. 게다가 두 분이 너무 잘 어울리셔서 인상적이었어요. 동현 씨가 뿌듯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어요. 봐요.
우리가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다른 사람들도 알아본다니까요.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바닷가를 걸었어요. 1년 전 그날처럼 바다는 고요했고 달빛은 아름다웠죠. 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어색함도 불안함도 없었어요. 대신 편안한 침묵과 깊은 유대감이 우리를 감쌌죠. 혜순 씨, 동현 씨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이것 좀 봐주시겠어요? 내가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작은 연필 모양의 은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이건 내 눈이 커졌어요. 우리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된 것은 책과 글 때문이잖아요. 연필은 우리의 이야기를 계속 써나가자는 의미예요.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계속했어요. 법적인 결혼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앞으로 함께 살아볼까요? 주말은 함께, 평일은 각자의 공간에서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면서도 인생의 마지막 장을 함께 써나가는 거예요. 내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70년을 살아오며 나는 늘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살아왔어요. 부모님의 기대, 남편의 기대, 자녀들의 기대. 하지만 이제는 내만의 선택을 할 시간이었죠. 네, 좋아요. 내가 손을 내밀었어요. 함께해요. 동현 씨는 조심스럽게 반지를 내 손가락에 끼워 주었어요. 그것은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니었지만 우리의 관계만큼이나 특별하고 의미 있는 것이었죠.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동현 씨는 서울 북쪽에, 나는 강남에 각자의 집을 유지하면서도 주말이면 함께 시간을 보냈죠. 처음에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걱정했지만 우리의 진지함과 행복한 모습에 점차 모두가 축복을 보내주었어요. 할머니, 요즘 정말 달라지셨어요. 어느 날 손녀 지연이가 말했어요. 더 젊어 보이세요. 나는 웃으며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사랑은 나이를 먹지 않는가 봐. 내 수채화 실력도 눈에 띄게 향상되었어요. 내 그림에는 이전에 없던 생기와 활력이 넘쳤죠. 동현 씨는 내 그림에서 영감을 받아 새로운 책을 구상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이야기를 써보려고 해요. 어느 날 동현 씨가 말했어요. 물론 이름은 바꾸고 상황도 조금 각색할 거예요. 하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사랑과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나는 처음에 부끄러워했지만 곧 동의했어요. 우리의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노년층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나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동현 씨가 갑자기 독감에 걸려 일주일간 고열로 앓는 일이 있었어요. 나는 밤낮으로 그를 간호했죠. 이런 모습까지 보게 해서 미안해요. 동현 씨가 열이 조금 내린 날 말했어요. 나는 그의 이마에 손을 얹으며 말했어요. 이런 때를 위해 함께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몰랐지만 이제는 알아요. 사랑은 좋은 날만 함께하는 게 아니라는 걸. 그의 말에 동현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는 내 손을 꼭 잡았죠. 고마워요. 혜순 씨, 당신을 만난 건 정말 행운이에요. 나도 반대로 관절염으로 몸이 불편할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면 동현 씨가 글 쓰는 일을 잠시 미루고 나를 돌봐주었죠. 서로의 약점과 아픔을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관계였어요. 비 오는 어느 날, 우리는 내 아파트 베란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빗소리를 들었어요. 가끔은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것도 좋네요. 내가 말했어요. 동현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젊었을 때는 항상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알겠어요. 그래도 가끔은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당신을 좀 더 일찍 만났더라면. 동현 씨는 내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그때의 우리는 지금의 우리가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모든 것은 때가 있는 법이죠. 나는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그럴지도 모른다고. 젊었을 때의 사랑은 열정적이고 강렬하지만 노년의 사랑은 더 깊고 단단하다는 것을. 세월이 흘러 우리의 만남은 인연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강릉을 찾았죠. 이번에는 더 이상 낯선 이들이 아니었어요.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고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어요. 2년 전 이맘때 이 바다에서 우리는 처음 만났어요. 동현 씨가 해변을 걸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당신은 아침에 사라졌죠. 내가 장난스럽게 대꾸했어요. 동현 씨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이제는 절대 그러지 않을게요. 약속해요. 우리는 손을 맞잡고 서로를 바라봤어요. 주름진 얼굴, 하얀 머리카락, 그리고 그 속에 빛나는 젊은 영혼. 우리는 서로에게서 청춘을 보았어요. 혜순 씨, 우리가 만난 건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동현 씨가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나는 미소 지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운명이라고 해서 그냥 주어지는 건 아니죠. 그날 제가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날 문화센터에서 당신을 알아보지 못했다면. 맞아요. 운명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지만 그것을 잡는 건 우리의 몫이죠. 우리는 다시 한번 서로를 바라봤어요. 우리의 눈에는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행복,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죠. 앞으로도 우리 함께 걸어요. 내가 말했어요. 네, 함께 걸어요. 끝까지. 동현 씨가 대답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노을이 지는 바다를 배경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우리의 그림자는 하나로 겹쳐져 모래 위에 길게 드리워졌죠. 70대에 시작된 우리의 사랑은 늦은 시작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만큼 더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것이었어요.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뜻밖의 만남이 우리에게 새로운 봄을 선물한 거죠.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펜션으로 돌아갔을 때 동현 씨는 내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물었어요. 혜순 씨, 후회 없어요? 그날 밤 저와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속삭였어요. 단 한순간도 후회한 적 없어요. 오히려 감사해요. 그 용기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동현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도 그래요. 그날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2년 전 처음 하룻밤을 보냈던 바로 그 방에서 다시 사랑을 나누었어요. 이번에는 급하지 않게 서두르지 않고 서로의 모든 것을 온전히 느끼며 마지막 날 떠나기 전 우리는 바닷가 벤치에 앉아 해가 뜨는 것을 바라봤어요. 동현 씨는 내 어깨에 팔을 두르고 나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죠.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동현 씨가 말했어요. 나는 눈을 감았어요. 영원은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남은 시간만큼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충분해요. 매 순간이 선물이니까요. 이것이 바로 제 이야기예요. 70세의 소개팅 앱으로 만난 남자와 하룻밤을 보내고 그 후 인생이 완전히 바뀐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는 말해줘요. 진정한 사랑과 행복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고. 그리고 그것을 잡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용기와 열린 마음이라고. 어쩌면 당신도 지금 어디선가 당신만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설령 그것이 인생의 겨울처럼 보이는 시간에 찾아온다 해도 그 봄의 따스함은 더욱 특별할 테니까요.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와 용기가 되셨길 바랍니다. 우리 노년의 삶에도 새로운 시작과 행복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더 많은 노년의 다양한 삶과 사랑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더 많은
우리 세대의 목소리를 전할 수 있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